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친환경 선박, 전기차도 이게 또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초기엔 적었잖아요. 맞네요. 그 선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야. 선박은 더 어려워요. 그러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선박을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우리나라. 우리나라, 중국? 중국이 이거를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데 잘 못 쫓아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 갑의 지위에 있어서 계속 좋은 성장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아닌가.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진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 정도예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괜히 막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현실에 좀 충실하는 자는 좀 취지라서 일단 지금 좋으니까 네. 좋은 상황에 좀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현금하고 주식하고 그래도 좀 비중을 네. 조절을 좀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은 과거 역사상 비교할 만한 시장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요? 안타깝게도. 음. 많은 분들은 이제 매크로적으로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음. 그런 경제 흐름 자체에 대한 비교는 가능한데 네. 저는 제가 현재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뽑고 있는 게 탈세계화거든요. 근데 이게 4, 50년 만에 나온 흐름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과거 탈세계화 흐름 때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할 만한 주체가 좀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새로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더욱 섹터 종목군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이제는 예측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빼놓고 그래서 3방향의 시장을 저는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를 좀 그려놔요. 그래서 상승장이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박스권 횡보장일 것인가? 아니면 하락장으로 혹시라도 좀 깨질 위험성이 있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딱 지금 당장에만 봤을 때는 하락으로 깨질 만한 가능성보다는 횡보 내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장세를 좀 생각을 한 단기 매매로서는 비중 한 30% 내외 그다음에 상승장을 좀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는 장기 포트를 또 한 30-40%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조금 박스권이나 그 상승장 네. 이런 쪽으로 좀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눈에 띄는 악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쵸. 이게 지금 당장에는 그런 거죠. 지금 당장에는. 혹시라도 뭐 시간이 또 흘러서 뭐 갑자기 또 물가의 변동에 따른 금리 갑자기 뭐 리스크가 존재한다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는 저도 이러한 불안감을 좀 느끼면서 현금을 확보를 조금 더 하겠죠. 네. 그래서 한 20% 정도 네네. 현금을 남겨놓고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보실 때 혹시 저평가 되어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나 좀 주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투자에 있어서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자꾸 막 올라가는 애들을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좀 안 올라간 거 없을까? 보다 싼 거 없을까? 다음은 뭘까? 다음은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러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바라본 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조선주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이 건드리기 매우 까다로운 남자의 섹터이네요.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상남자의 주식이죠. 이게 진짜 뭐 아니면 너 주식이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데 꺼리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주식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슬슬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조선주를 우리가 알려면 이 조선주도 어느 정도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사이클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선주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게 남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2002년에서 2007년도 당시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진짜 우리나라 조선의 초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때 막 이 조선주들의 시총이 막 진짜 10배 이상도 막 올라가는 텐베거 주식들이 막 나오게 되는 초호황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20년간 지금 계속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20년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1900년대, 2000년대 그 호황기 때 이후로 지금은 20년간 부진한 상황이다. 근데 요즘 들어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년 만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면, 왜 갑자기 조선업황이 다시금 좋아지고 있지? 일단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좀 돌아가게 되거든요. 코로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갑작스럽게 이제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를 살리려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었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단기간 이제 호황기를 좀 접어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또 물동량이 많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해운 업종이 그때 당시 엄청난 호황이었죠. 이제 국가별로 경제가 갑자기 급격히 살아나니까 물동량이 많아지니 이를 이제 해운 업황이 물감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해운 업종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코로나 이제 특별한 수혜를 받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업종 입장에서 이제 욕심을 내죠. 돈 더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배를 내가 수주받아서 배 물량을 늘려가지고 이를 더 운영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해서 배를 이제 수주하는 수주 잔고가 계속 이제 쌓여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3년치 이상 이게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줄어들질 않았다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어야 계속 배를 만들고 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줄이 서 있고 이 줄이 더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게 지금은 조선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문달님. 내가 고객이 줄을 쫙 서고 있는데 저 멀리 안 보이는 데까지 3년치가 서 있어요. 그러면 내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줄이 더 많아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줄을 서더라도 내가 좀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들이 쓰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그쵸? 네. 사실 후자가 좀 더 좋겠죠. 이미 어느 정도의 모객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 줄 설 거 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이 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조선업종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객을 그러니까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객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판매 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3년치면은 충분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이거를 신조선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값, 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을 신조선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업종의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객들 대비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줄이 3년치 서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폭이 계속 더 강해져야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이 조선업종의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가격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게 또 상쇄가 되죠.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조선업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라면은 지금 당장에는 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느냐, 이거는 수주잔고 물량을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신조선가, 배값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느냐. 이게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배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배를 만들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앞으로 3년치의 좀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된 거니까 조선업황을 좀 주목해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해서 해운 업종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고객들 입장에서 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니?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큰 호재가 이거를 감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IMO라고
국제 회사 기구가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신차 판매를 중단한다. 2030년부로. 그러니까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너네가 친환경 차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돼. 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노후화된 선박이 배출을 하는 이 매연, 그러니까 즉 대기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이건 자동차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공조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둘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에 비해서 이거를 교체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 부분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IMO에서 이 노후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매년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규제가 들어선 게 새롭게 건조하는 선박에 있어서의 규제로 좀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로 올해 더더욱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기존 선박으로 규제가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비율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에 있는 노후화된 선박을 지금 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요즘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더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또 전환기점을 맞은 게 또 조선업황이다. 신재생 에너지 배 이런 건가요? 그쵸. 친환경 선박인 거죠.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에서 암모니아로 가거나 LNG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친환경 선박, 전기차도 이게 또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초기엔 적었잖아요. 맞네요. 그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선박은 더 어려워요. 그러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선박을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중국이 이거를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데 잘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2000년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또 국뽕을 안 맞을 수가 없죠. 네. 또 국뽕 산업 중에 하나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은 가져봐야 할 산업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풀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살아나는 흐름에서 선박 수주가 안 그래도 계속 많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존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하는 수요까지 지금 계속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 대비 우위에 서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 선박이 기존 선박 대비 판매 단가를 높게 측정해서 부르는데 이거를 더 값이 위치해서 신조성과를 높게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 값의 지위에 있어서 계속 좋은 성장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대표적으로 후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철강 관련해서인데 배를 만들려면 철강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후판 가격이 작년에 물가 상승 흐름에 있어서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것 때문에라도 배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려봤자 후판 가격이 원체 높으니까 이게 배를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남는 건가 싶은 거죠. 근데 긍정적인 게 이 후판 값을 빌미로 배값을 계속 높여왔는데 후판 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높여놨는데 원가는 확 줄어들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만큼의 이윤을 이제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거죠. 이미 고객들은 왜냐하면 이만큼의 배값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고객들이 3년 이상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 배값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후판값은 이미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이 진통기를 겪었던 이 조선업황이
실적 개선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까지도 지금 놓여지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21년, 22년 조선업종들의 이 실적이 다 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 내지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흐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조선업 이 기업들의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대비 2년 뒤에 이 영업이익 기준 따지고 봤을 때 2년 뒤에 작게는 두세 배 내지 많게는 약 20배까지도 네, 성장할 전망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선업종을 생각하실 때 여전히 물음표를 띄시거든요. 왜냐면 20년 동안 안 좋았었으니까 이게 뭐 좋아지겠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진짜 흑자 전환하는 게 눈에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면 그게 물음표가 슬슬 느낌표로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돼서는 조선업황을 막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더 쳐다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선업황이 저평가냐? 라고 따져봤을 때 이거는 딱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수주잔고 대비 PBR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얼마나 지금 줄을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 있는 것 대비 지금 PBR이 얼마나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느냐인데 이게 과거 흐름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PBR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늘어나 있는데 PBR은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좀 저평가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또 리포트 상에서 슬슬 나오면서 조선업종이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선업황이 워낙 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2, 3년간의 텀을 둔 다음에 좀 눌리면은 사모으는 전략으로 하면 이 역시도 좋은 투자 관점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공유해봤고요. 네. 혹시 그 대장주 이런 건 좀 언급이 어려우실까요? 조선업종의 가장 탑3를 놓고 보자면 지금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이 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친환경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거는 HD 현대중공업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거는 HD 한국조선해양. 근데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HD 그룹의 조선 업종의 대표적인 지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 HD 그룹의 조선 쪽으로 내가 좀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 하면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인데 대우조선해양을 최근 이제 하나가 인수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꿈꾸는 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이 방위 산업을 이제 해양 쪽으로도 그래서 육해공 전반적으로 그냥 다 내가 방위 산업 하나만큼은 꽉 찬다. 이를 기반으로 우주를 갈 거다라는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 게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멘텀을 또 구축하는 것을 기대를 하실 거라면 대우조선해양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좀 기업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사실 뭐 삼성중공업도 있는데 그보다는 저는 웬만하면 탑3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현대미포조선도 있긴 한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황이 사이클상 좀 마지막으로 가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지금 당장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덜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친환경 선박 되게 개념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네. 2차전지에서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이제 진짜 시대가 친환경으로 가는구나 이러한 전환기점에 있는 또 수혜 업종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또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조선업황 역시도 한번 관심은 가져보셔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선 딱 이러면 뭔가 한물간 주식 같고 그쵸. 그랬는데 뭔가 친환경이 딱 오면서 모빌리티 혁명 뭐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네. 요즘에는 특히 조선도 자율주행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도 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적인 격차도 벌어지고 또한
가격 역시도 더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멘텀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초반에 제가 현재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탈세계화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배를 많이 요구를 하는 쪽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이, 특히나 유럽이 하고자 하는 게 탈러시아, 탈중국이잖아요. 근데 탈러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게 유럽인데,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 연료를 쓰려고 하는 게 유럽이란 말이죠. 근데 그를 쓰려면 LNG가 필요해요. LNG가 필요한데, 기존엔 LNG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PNG 방식으로 수입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전차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LNG를 액화 형태로 선박이 실어서 이제 수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유럽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하고 있냐면 미국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짝짝꿍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가 탈러시아, 탈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조선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대표적으로 이제 경쟁 업체인데, 가뜩이나 기술력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 배를 원하는 이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 거를 거의 안 쓰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수혜 역시도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자꾸 이게 뭔가 매칭이 돼서 계속 이해하게 되는데, 네, 2차 전지에서 한번 경험을 하니까 뭐 IRA 이런 개념도 떠오르면서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시나리오가. 네네네. 예, 그래서 진짜 이거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물씬 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더더욱 좀 네. 기회는 있을 것 같다. 어, 네. 왜냐? 20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어, 사람들이 진짜 뭐 그럴 거면 뭐 왜 투자해라고 생각을 분명 하실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기 패러다임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라는 내용입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